안녕하세요. 벨라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상담 때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파닉스, 과연 무엇이고, 언제부터 배워야 하고, 등등에 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원에 학부모님이 상담을 오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 파닉스를 시작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과연 파닉스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파닉스는 어떤 학습 단계를 거쳐서 파닉스라는 과정이 완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지 그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자, 파닉스가 어떤 곳은 뭐 8주에 끝난다. 그리고 어떤 곳은 몇 달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4개월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8주와 4달 혹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파닉스 과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할 때 문장 수업도 같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문장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파닉스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점도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파닉스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파닉스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한글하고 같이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국어에 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릭이라는 단어는요, 니은, 이, 기억이라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릭이라는 한 단어를 이루는 거죠. 그쵸, 여러분? 요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한글의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이게 바로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글에는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받침을 이용해서 한 단어를 만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받침이 없죠. 그쵸? 그래서 영어는 말하자면 요렇게 풀어 쓰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 없이 풀어 쓰는 특징을 가진 언어인 영어를 알파벳 자음과 모음을 나열해서 단어를 읽는 것. 그것이 바로 파닉스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MA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M은 라는 자음, A는 라는 모음이고요. T는 라는 자음입니다. 이렇게 나열된 알파벳 자음과 모음을 한국어 음가에 따라서 대입을 시켜서 이 영어 단어를 읽어내는 것을 바로 파닉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파닉스는 어떤 학습 단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먼저 여러분 알파벳을 외워야 되겠죠. 알파벳을 외우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부터 G까지 26글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알파벳을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순서대로는 외우는데 제가 랜덤으로 뭐 A, Z, J, R 이렇게 부르면은 못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알파벳은 크로스 체크까지 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파닉스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먼저 여기 한 글자가 한 가지 자음과 모음을 갖는 것 이것을 단모음과 단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모음, 단자음 학습이 알파벳의 가장 기본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A는 에, Z는 즈 이런 것을 단모음, 단자음 1대1로다가 한글과 영어가 소리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단모음, 단자음을 배우면요. 두 번째로 영어의 모음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이 5글자를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음이 특히 길게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장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cake 할 때 A가 에 소리가 아니라 A라는 소리가 나는 cake, 이렇게 A로 모음이 소리가 길게 나는 것들을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장모음 소리를 배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알파벳이 한 개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알파벳이 한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S하고 H가 만나서 쉬, C와 H가 만나서 쉬, C와 L이 만나서 클, 이런 식으로 자음이 두 개가 만나서 한 소리 내는 이런 것들을 이중자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중자음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 이제 모음이 두 개가 만나서 모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 내는 우도 있고요. 그리고 짧게 내는 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음이 두 개라서 이런 곳을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요. 이중 모음에서 가장 좀 활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OW 같은 경우에 O도 있고 아우도 있고, 그리고 AU가 라는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오는 이중 모음을 배우게 되고요. 보통 이런 단계로 파닉스 수업이 진행되는데 3번과 4번 수업은 4번을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중 모음 소리가 가장 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약간 낯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중 자음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단모음, 단자음, 그리고 알파벳이 헷갈리지 않게 잘 숙지를 해야 하고요.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파벳을 중간중간에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수업은 이중자음 나가고 있는데 잘 우리 친구들이 못 따라와요. 근데 알파벳을 잊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알파벳 체크 반드시 하면서 그렇게 파닉스 수업이 들어가 줘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파닉스는 언제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마다도 아마 학습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닉스는 이렇게 알파벳을 알고 그리고 한글의 음가를 알아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읽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6세나 이렇게 어릴 때 파닉스를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문제는 아직 한글이 완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파닉스를 시작할 때 저는 조금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 친구들은 학습 방법이 달라요.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로 파닉스가 이렇게 실제로 글자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 교실에 6세 학생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글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일단 파닉스를 소리 학습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알파벳의 첫 소리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음악을 틀어놓고 alligator, apple, bag, cat, 이런 식으로 소리 수업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은 에 이렇게 해서 A가 에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에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 alligator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app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A는 A니까 얘는 A로 시작해 라는 것은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왜 이 단어 안에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이 P가 이 단어 안에서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그리고 다른 단어 안에서 이 P라는 L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까지는 당연히 학습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파닉스, 진짜 파닉스를 한다기보다는 영어의 소리를 듣고 그 발음을 따라하는 소리 학습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한글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파닉스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초반이나 아니면은 좀 생일이 12월생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좀 같은 1학년이어도 흥미가 일반 친구들, 그러니까 생일이 좀 빠른 친구들하고는 흥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저는 만나면 이런 것도 이제 다각도로 체크를 해서 상담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한글을 알아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아직 학습적인 부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요때보다는 조금 더 학생이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책상에 조금 앉아 있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파닉스는 이제 초등학교가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닉스는 보통 2학년 중간 정도, 2학년 여름방학 요때부터 시작하는 게 파닉스 수업이 너무 지루해지지 않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지 않고, 그리고 배운 것을 학생이 리딩 수업 들어갔을 때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한글이 잘 완성이 되어 있고 학생이 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내가 배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한글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힘들다고 해도 이런 친구들만 모아서 또 좀 즐거운 음악 활동으로 파닉스를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도 얼마든지 학원에 따라서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파닉스를 상담을 가시면은 어떤 곳은 저희는 8주, 9주에 완성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은 2달이어도 주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파닉스를 빨리 끝낸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한 4달은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느 곳에서 나냐면은 제가 파닉스를 했을 때 이렇게 빨리 끝내는 원에서도 과거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곳은 이렇게 이 과정들을 다 하기는 해요. 짧게 끝내준다고 해서 빼놓는 과정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강사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학습 플랜이 있어요. 주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해서 뭐 월화수목 학원에 오는 거, 아니면 월화수목금 하면은, 아니면 한 달에 뭐 20회 수업, 이런 식으로 그 달에 몇 회 수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는데, 이것을 과정을 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모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자음, 이런 플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닉스가 이렇게 짧게, 비교적 짧게 끝나는 곳의 플랜에는 중간에 학생이 알파벳을 잊어버렸을 때, 아니면은 뭐 장모음은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장모음 단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단모음과 장모음이 아직 정확히 구별이 안 돼요. 단모음도 아직 헷갈려요. 이런 변수가 생긴 거나 했을 때 사실상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4달 뭐 이렇게 파닉스를 좀 충분히 잡으시는 곳은 여러 가지 경우가, 뭐 1대1 수업 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원래 파닉스가 좀 길게 하시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흘러가면서 나오는 알파벳 계속 크로스 체크해서 암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이중자음 들어갈 때 반드시 기본 음가는 단모음과 단자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뒷과정을 하면서도 이 앞에 배웠던 부분들을 잊지 않고 있는지, 장모음 할 때 단모음, 단자음과 섞어서 퀴즈가 들어가고요. 이중모음 할 때도 이중자음, 단자음, 단모음, 장모음을 다 섞어서 퀴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파닉스는 이렇게 글자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닉스 수업을 하는 친구들을 잘 수업에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랜덤하게 글자를 내요. CUSHROONGSE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파닉스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한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 갑, 소, 민, 중, 에.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죠. 만약에 이 한글 중에 못 읽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글에도 분명히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도 분명히 파닉스 단계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한국어 파닉스가 잘 숙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되겠죠. 한글 글자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파닉스 배웠으면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크, 쉬, 러, 우, 스. 이렇게 음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음가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call, she, room, 라는 단어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요런 게 바로 파닉스에서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자, 그럼 이런 파닉스를 배울 때 과연 문장도 같이 배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파닉스는 파닉스 단어 읽기로 끝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단계를 거치실 때 문장학습도 우리 아이가 같이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문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학습의 연장선으로 그리고 소리학습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F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F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F를 배울 때 주로 이제 frog, 개구리, frog가 들어가는데 frog가 들어가는 문장이 이제 파닉스 교재에서 나오게 되면은 It's a frog, it hops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문장 안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이중모음, 이중자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파닉스가 이 배운 파닉스대로 읽히지 않고 뭐 변형이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규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읽기 발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자음 F를 배우는 단계에서 뭐 There are two frogs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굳이 뭐 그 문장을 전체를 막 다 조합을 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It's a frog. It's a frog. 자,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원어민 오디오 소리를 많이 듣고 선생님 발음을 듣고 많이 발화하는 연습을 하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문장 수업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영어 문장을 읽는 것이 요 파닉스 단계를 수업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잘 따라해 주면 괜찮은데 요 소리 학습, 발음 학습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파닉스까지 보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현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요런 문장을 같이 하고 안 하고 요런 부분은 그 클래스의 친구들의 성향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담 때 어머니 저희는 반드시 문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저희는 문장을 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반 클래스 특성에 따라서 선생님이 좀 조절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하는 거를 문장 따라하는 거를 집에서도 평소에 좋아했다 하시면은 파닉스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원장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수업에 참고를 해서 플랜을 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파닉스를 하면서 가장 좀 많이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은 파닉스 수업에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요런 점이 보강이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파닉스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학생의 입장에서 힘든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영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알파벳을 뗐고 나는 알파벳 외우는 것도 힘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자꾸 단모음도 물어보고 장모음도 물어보고 그리고 막 소리가 자꾸 변한다고 하고 이거 배웠는데 막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지 않고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파닉스의 뭐 어떤 게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내가 조금 하기 싫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에게 푸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면 파닉스 단계에선 절대로 안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어차피 뒤에 가서 조금 더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파닉스를 배우면서 처음 접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케어 부분이 조금 잘 선생님이 보살펴 주시고 학부모님도 너무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그 속도에,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영어의 학습 부분이 익숙해지고 학원 가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익숙해지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학습량을 늘려가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요만큼만 더하면 파닉스가 조금 더 쉽게 끝나겠다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교실에서 의외로 알파벳 학습이 가장 기본인데 파닉스 과정에서 알파벳을 자꾸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막 이중 모음 정도 들어가면은 중간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중간에서 계속 앞에 배웠던 부분을 수업의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복습을 들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 배운 특히 기본음과 단모음, 단자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헷갈리면은 조금 수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음가 있죠. 아주 기본음가, 단모음, 단자음. 요렇게 파닉스 수업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요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알파벳이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쓰기 숙제 좀 내줬어요. 그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 우리 아이가 기본 음가가 자꾸만 헷갈려요. 근데 저희 지금 이중모음 들어가서 이 부분 집에서 한 5분씩 한 번씩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 있는데 보통 학원 강사들이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 웬만해선 부탁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은 학원에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머님께 특별히 말씀을 부탁을 드릴 때는 정말로 조금 복습이나 연습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복습이나 연습이 계속해서 안 되면 리딩 수업 들어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릴 때는 그런 경우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이 꼭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집에서 5분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파닉스란 무엇이고 학습 단계 그리고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시간은 과연 몇 주에 끝낼 수 있을까 몇 달이 가는 게 좋을까 문장도 같이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파닉스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파닉스에 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부분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 제작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닉스 공부하는 친구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